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전 세계에는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 취향, 그리고 사는 곳, 생김새까지도 하나 똑같은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7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영상을 토대로 느낀 나만의 느낌, 그리고 한 가지 꼭 다짐을 하시고 수업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인지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My poo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네, 이 영상은 정말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그런 사실들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아이들은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갈색 눈이든 파란 눈이든 또는 뭐 약간 에메랄드빛 눈이든 사람들 사이에서 눈 색깔이 다르다고 아이들은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뛰어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바로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모조리 바꿔놓은 거죠. 선생님은 바로 오늘 하루는 푸른 눈은 열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실을 그대로 아이들은 정말 아무런 그런 그 방어 없이 그냥 스폰지까지 선생님의 마음을 쑥쑥쑥 다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차별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키워드를요, 차별로 선택을 했고요. 오늘 저희는 차별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 문장을 만드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별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차별하다는요, 영어로 discriminate, discriminate, discriminat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조금 특이한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구별하다, 식별하다의 의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의 의미죠. 차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 어떤 전치사가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하다, 식별하다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별하다라고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떨 때 차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떨 때는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영작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discriminate against something. 또는 discriminate against someone, somebody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사람이 와도 괜찮고요. 사물이 와도 괜찮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문은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거든요. 사물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somebody 대신은 something으로 통일을 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scriminate against something. 한 번 더. discriminate against something. 마지막, discriminate against something. 자, 발음하실 때요, against라고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against something 하고 너무 힘드니까 T 발음을 조금 약화시켜서 발음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발음은 우리가 혀의 구강 구조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발음하시기에도 힘든 사항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discriminate against something. discriminate against something. 잘하셨습니다. 자, 의미가 뭐였다고요? 맞아요. 의미가 바로 차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예문을 살펴보고요. 그 예문에 따라서 영작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영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예문과 영작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W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eye color. W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eye color. 한 번 더. W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eye color. 무슨 의미죠? 우리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들의 눈 색깔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 색깔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주제죠. 차별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더 시사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영작해봅시다. 영작해볼게요.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는 그들의 피부색,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눈 색깔이었는데 이번에는 피부색을 넣어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작 순서, 아까 했던 예문 순서 잘 기억하시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는 눈 색깔이었지만 지금은 피부색으로 바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 된대요. 뭐로? 차별해서는 뭐에 따라서? 그들의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뭐뭐 하면 안 된다, should not,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된대요. 뭐를? 피부색을. 짠! W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skin color. 한 번 더. W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skin color. 마지막,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유창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e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ir skin color.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반에도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뒤에 어떠한 전치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될까요? 볼게요. 바로 between입니다. discriminate between A and B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면은요, 바로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와 뭐의 식별이 되겠어요? A와 B 두 사이에 이제 식별을 하는 거고 구분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고 싶을 때는 우리가 discriminat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뒤에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discriminate가 나왔다고 무조건 차별이 아니고 discriminate가 나왔다고 무조건 식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전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까지 꼭 체크해 두세요. 자, 오늘 초반부터 많은 거 배우고 있네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Discriminate between A and B. Sorry. 한 번 더. 시작. Discriminate between A and B. A와 B를 식별하다, 구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가 같이 영작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I can discriminate between oranges and tangerines. 한 번 더. I can discriminate between oranges and tangerines.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요. 오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렌지. 그리고 옆에 있는 데는요. 오렌지와 가장 구별하기 힘든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귤입니다. 그래서 tangerine는요. 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요새는 귤이나 오렌지 이런 종류들이 너무 다양해서 진짜 어떤 게 귤도 이만큼 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귤인지, 뭐 어떤 게 오렌지인지, 어떤 게 한라봉인지, 어떤 게 자몽인지 헷갈릴 정도로 큼직큼직한 것들도 많고 이래서 제가 한번 이 예문을 오늘 처음에 이제 몸풀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discriminate between oranges and tangerines. 한 번 더. I can discriminate between oranges and tangerines. 잘했습니다. 나는 귤과 오렌지를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다. 의미 볼게요. 나는 오렌지와 귤을 구별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틀을 그대로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영작을 해볼 텐데요. 틀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영어로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옳고 맞는 거는 right, 뭐 correct 이런 게 있겠고 wrong은 incorrect 이런 게 그른 것은 incorrect, wrong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렇게 정반대의 내용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에서는 right and wrong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다 알려줬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right and wrong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아까 내가 봐줬던 그 영어 문장을 토대로 between A and B만 요걸 이렇게 딱딱 right and wrong을 넣으면 되는 거겠고 아까 그러면 내가 식별하다, 구별하다의 의미가 뭐였지?
discriminate였지. 근데 이번에는 차별하다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별하다, 식별하다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면은 전치사 against가 와야 되는 걸까? between이 와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다시 보여드리는 사이에 아셨죠?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하셨죠? 여러분 3초를 딱 드릴 테니까 3초 있다가 보여드리는 예문을 딱 보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맞은 분들은 히어를 이렇게 아싸 이렇게 외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I can 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대요. discriminate between, 그쵸?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between이 되는 거겠죠?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right and wrong,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별은 우리가 정말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전에 조회 시간이었죠.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아이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 다음에 하루 종일 아이들은 차별을 합니다. 그럼 과연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 조회 시간 후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아침에 딱 왔는데 여러분을 딱 앉혀놓고 오늘은 머리 짧은 애가 열등해 라고 했더니 머리 짧은 애가 갑자기 연필을 부러뜨렸더니 그것 봐, 넌 머리가 짧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맞아, 머리 짧은 애는 열등해 라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구나. 그게 정말 무섭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셨을 거예요. 물론 실험을 한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지만 아무리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라도 잘 받아들였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은연중에 그런 말들이 특히나 내가 굉장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이 확 생겨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조회 시간, 아까 시계를 보셨겠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그룹으로 확실히 갈라집니다. 한쪽은 파란색 눈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한쪽은 갈색 눈을 가진 친구들로 확연히 그룹이 나눠지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lue eyes and brown eyes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요 세미콜론의 부분인데요. 세미콜론의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세미콜론은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끔씩 영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호와,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글에 나와 있는 부호들과는 조금 다른 부호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세미콜론과 콜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이거 나 필기할 때 땡땡 점 찍고 설명할 때 쓰는 거 이외에는 글을 쓸 땐 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맞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두 그룹이 누구인지를 땡땡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문장을 보다가요, 땡땡 표시가 아니라 위에는 동그라미 점을 찍고 아래는 쉼표. 그래서 왜 우리 이모티콘 쓸 때 윙크하는 표시를 많이 쓰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가로로 이렇게 싹 닫으면 윙크하는 웃는 모습 이모티콘으로 막 바뀌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미콜론이라 부르거든요. 그거는 바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부호예요. 근데 걔는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수업에 많이 진행하는 문장에서는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부호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은 앞으로도 훨씬 더 정확하게 문장을 읽어 내려가실 수 있는 능력을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세미콜론이니까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Students, 학생들은 were divided,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진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Into two groups. 어려운 거 없었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단어들이 날 이끄는 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래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가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뭐였는지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마침표가 안 나왔어요. 콜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두 그룹이 뭔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또 그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푸른 눈이고 하나는 갈색 눈이구나. 그래서 조회 시간 후에 학생들은 양등분이 됐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lue eyes and brown eyes.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저와 같이 맞춰서 속도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lue eyes and brown eyes. 한 번 더.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lue eyes and brown eyes.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푸른 눈은 열등해. 그러면 열등한 거의 반대말인 갈색 눈은 우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두 가지 단어. 하나는 열등, 또는 열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요. 하나는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erior 이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딱 단어를 보면은 제가 마음대로 좀 뭔가 연상해서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슈퍼 하면은 뭔가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는데 이게 뭐 정 방법은 아니지만 저만의 단어를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습득을 하셔도 되고요. 연상으로 습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superior 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우리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푸른 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그래서 inferior. 한 번 더. superior, inferior. superior, inferior.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월하다. 갈색 눈이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하나는 열등하다.
이 이외에도 상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superior과 inferior를 사용합니다. 윗사람이나 상급자 또는 못난 사람, 아랫사람, 하급자를 의미할 때 superior과 inferior를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가 누구보다 뛰어나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비교급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의 약간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라틴어는 뭐냐면요. 영어가 시작됐던 언어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학자나 영어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그런 공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사람들은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영어의 어원과 영어의 역사를 많이 연결지어서 확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라틴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지 않아요. 그치만 몇몇 단어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한 또는 라틴어의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superior과 inferior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 라고 이야기할 때 비교급 된 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I'm better than you 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예요. I'm better than you 라고 해도 나는 너보다 superior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상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superior도 누구누구보다 뛰어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superior than을 쓰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라틴어에서 온 비교급이라서 than을 쓰는 게 아니라 to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superior to, inferior to 같이 to로 외워두시면은요. 앞으로 영작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조금 더 줄여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치만 비교급 than은 이때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얘네들은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에 대한 지식을 이제 확장시켜 나간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왜 그런지를 자꾸 이야기를 알아가다 보면은요. 훨씬 더 영어를 습득하시는데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superior than을 쓰는 게 아니라 superior to를 쓰는 거고요. 얘도 inferior than을 쓰는 게 아니라 inferior to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superior과 inferior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의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superior는 우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슈퍼맨 생각해서 이렇게 슈퍼맨은 뛰어나잖아요. 힘도 세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셔도 돼요. superior 하다. 근데 inferior는 뭔가 반대예요. 열등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같이 꼭 기억하시면서 영작하는 파트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번에 영작할 내용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루 동안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어쩜 그렇게 딱 그 순간에 푸른 눈을 가진 아이가 연필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식수대도 분리해서 쓰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갈색 눈을 가진 것 같이 생긴 친구가 딱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은 뭐 평균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냥 한순간에 갈색 눈을 가진 친구들은 우위에 있는 거고 푸른 눈을 가진 친구들은 하급, 열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superior과 inferior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갈색 눈의 학생들이 푸른 눈의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가 첫 번째 영작할 내용이에요. 자,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영작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작할 내용은요. 잘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잠깐만 몇 개만 쏙쏙쏙 바꿔버려요. 다음은 두 번째는 학생들은 이번엔 반대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가 예문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푸른 눈의 학생들이 갈색 눈의 학생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예문들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실험에 있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작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거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superior
superior과 inferior를 사용해서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갈색 눈의 학생들이 푸른 눈의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갈색이 우월한 거죠. 학생들은 생각했다. 뭘 생각한 거예요? 갈색 눈의 학생들이 뭐보다 우월하다고. 누구에 비해서 우월한 거예요? 푸른 눈의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요. 우선 우월하다는 거의 뜻. 우월하다는 뭐였죠? 아까? S로 시작하는 거. 뭐였죠? 그렇죠. superior이었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장 자체도 얘보다 얘가 더 우월하대 라고는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 than을 쓸까요? to를 쓸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라틴어에서 온 비교급이기 때문에 than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to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색 눈의 학생들 그리고 푸른 눈의 학생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 표현할지에 대한 거는 예문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이번 첫 번째 예문에서는 갈색 눈의 학생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푸른 눈의 학생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습득하시고 두 번째 예문에는 그 습득하신 단어들을 적용해서 다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생각했다.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생각을 한 거죠. thought, 뭐를 생각했냐면요. brown-eyed students 라고 하면요. 이 학생이라는 students들을 brown-eyed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brown-eyed students were superior. 역시 뭐가 나왔죠? to가 나왔죠? 잘 쓰여진 문장이네요. were superior to blue-eyed students. 누구보다? 파랑색 눈을 가진 학생들보다. 자, 이번에는 천천히 같이 한번 위에부터 아래로 쭉 같이 읽어볼게요. The students thought the brown-eyed students were superior to blue-eyed students. 한 번 더. The students thought brown-eyed students were superior to blue-eyed students.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표현들은 superior에는 to를 썼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갈색 눈의 학생들 그리고 푸른 눈의 학생들을 쓸 때는 brown-eyed student 그리고 blue-eyed student 이라고 썼구나.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예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는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학생을 꾸며주려고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한 문장이 더 남아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갈색 눈이 우월하다라는 superior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장 뭐가 남았겠어요? 맞아요. 반대 표현인 열등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푸른 눈의 학생들이 갈색 눈의 학생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푸른 눈의 학생이 열등한 거예요. 갈색 눈의 학생보다. 순서도 지금 머릿속에서 딱딱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봐요. 학생들은 생각했다. 푸른 눈의 학생들이 열등하다고. 누구보다? 갈색 눈의 학생들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입견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아까 본 것들 기억하시죠? 그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는 바로 뭐예요? superior 대신 그 단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I로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superior 대신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thought blue-eyed students were inferior to brown-eyed students. 한 번 더. The students thought blue-eyed students were inferior to brown-eyed students. 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문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사람의 눈 색깔을 가지고 너는 열등하고 너는 우월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 또 여러분들도 나도 그랬었나? 라고 반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반성을 함으로써 꼭 이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왜 3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굳이 이런 실험을 가행을 했을까요? 왜 선생님은 이런 실험을 시작하게 됐을까요?